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이 거의 한 딱 1년 남은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제1야당 자유한국당 측의 선거 전략은 어떤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자유한국당 청주 서원구 당원협의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열심히 뛰고 네. 또 듣고 이런 일상입니다. 그런 일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25년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년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과 정치 얘기를 하니까 기대가 큰데요. 이 1년 남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년 12월 중순이 되면은 네. 선거 4개월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이제 각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등록하시겠죠. 예. 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각 당에서 이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네. 뭐 빠르면 1월, 늦어도 2, 3월까지는 명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니까요. 2, 3월에 이제 공천자가 확정되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렇군요.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실 텐데요. 그 내년 선거에 당연히 출마하시죠? 그럼요. 그럼 어디 서원구로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내 사정은 어떻습니까? 서원구에 혼자만 나오려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 뭐 그런 거 좌면 우고하지도 않고 네. 또 다른 분들 활동하시는 것도 뭐 구애받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 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네. 전국에 약 80개 당협위원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리고 그 이전 해에도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당협 평가를 통해서 약 70여 곳 당협위원장이 교체됐습니다. 네.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둔 것인지 저는 150군데 그 교체된 당협으로부터는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뭐 당의 여타 어느 누가 경쟁자로 나선다고 해도 뭐 전 자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위원장님이 아주 조직 관리를 탄탄하게 하신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회의를 하신다면서요, 주요 당직자들. 네. 그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뭐 정치라는 것이 이념적 통일체고 네. 정당이 그렇습니다. 이념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자주 회합하지 않으면은 이게 흐트러집니다. 돈을 모으는 실업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념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늘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고 또 교환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하고 이것을 걸러서 당이 지향하는 목표점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뭐 당직자들 회의를 통해서 당협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좀 직접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오재세 의원과의 재대결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뭐 민주당 당내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네. 그럴 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역인 오재세 의원님과 또 세대 교체를 부르짖는 뭐 젊은 후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되든 뭐 깨끗하게 뭐 정치적 대결을 통해서 네. 이번엔 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지금 세대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총선을 두고 이런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뭐 하십니까? 세대 교체 중요합니다. 오재세 의원님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네. 도지사 출마를 하시면서 뭐 현 이원종 지사님께 세대 교체를 주장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세대 교체나 시대 교체보다도 지금 더 시급한 것은 네. 국민을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권력을 이제 한국당 쪽으로 좀 넘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지만 현 정국 또 정부 운영하는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안경을 쓰신 분들에게 안경을 빼앗으면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안경 쓰시는 분들에게 안경을 빼앗은 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 무능입니다. 네. 경제 파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우리 침략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과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시설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네. 근데 최전방의 DMZ는 방어하기 위한 관측 초소입니다. 네. 이것을 폭파시키고 마치 당장 평화가 온 듯 온갖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방어를 포기한 군대입니다. 국방을 포기하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뭐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안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 경제는 거의 파탄 수준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네. 두 내외분이 가게 경영을 하시는데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복합적인 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분인데 어느 정도 조금 치유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둘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몫이 없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장사에 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생경제의 한 모습입니다. 또 자영업이 많은 대한민국의 한 모습입니다. 네. 저는 제발 이 정권이 민생경제를 좀 보듬어 주시고 그 서민의 애환을 꼭 들어주셨으면 싶은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선거 전략 뭐 그런 공약도 뭐 세우고 계시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이런 정치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평소 가지고 있는 신념, 철학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시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네. 또 선거 때가 된 모양이네 돌아다니네 이 말 정말 듣기 싫습니다. 25년 전쯤에 네. 제가 국회의원 출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고 다니면은 그 소리를 너무 뼈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다른 정치인보다 더 많이 뛰고 네. 더 많이 듣고 이것을 토대로 국가 중요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저 역량을 키워나가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데 네. 반영시킬 수 있는 발언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저는 국민들께 야 저런 국회의원도 있구나 네. 라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연호를 뽑으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연호를 뽑아놓으니 정말 내가 국회의원 된 것처럼 내 이야기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서원구 주민 그리고 시민 또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에 최연호가 7번째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최연호는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불리를 따지고 이 선거구를 택할까 저 정당을 택할까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민을 위하여 또 국민을 위하여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국민께 이익이 되는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 최연호를 꼭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